한동훈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공세 방어에 힘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회의가 끝나고 회의장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입장을 물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원심 판결 공판도 한동훈 검사가 담당을 했다. 한 대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 대변인님, 한 대표는 지금은 일단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입장을 낼 것인데 아마 한동훈 대표는 뭐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박주민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판결문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그게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당시에 처벌이 됐던 사안은 이제 청와대에서 특정 후보가 경선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될 것인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기획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 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으로 평가받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가? 그것부터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의 저런 발언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떻게든 여당 대표를 공격하고 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박 전 최고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충분치도 않고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동문서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감찰관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나온 이야기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명태균 씨와의 관계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시선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악재들을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대통령의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과 명태균 씨와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강 부위원장님. 네. 내일 모레 토요일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은 장외 집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늘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극비였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내용까지는 일정이 다 맞물려서 진행된 것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국회, 대통령실 전반적인 것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문과 의혹만 난무하고 객관적인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명태균 씨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다음에 혐의가 있다면 뭐 영장을 쳐서 이분을 뭐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했고 이분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전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외투쟁은 그동안 저희가 의심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3가지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달에 그걸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언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외 집회뿐만 아니고 발언 수위, 뭐 계엄령 언급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차분히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 부분도 아까 노정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도 지금 인위적으로 확장시켜 놓고 있잖아요. 예. 5월 12일 날 취임한 날 그날로 영향력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범죄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탄핵에 관련된 요건을 지금 차곡차곡 마련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를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국감때가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단정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집회에서 탄핵의 열기를 좀 북돋우기 위한 방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지금 명태균 씨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부분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 압수수색 이후에 뭔가 더 나오는 내용이 있고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